자, 510번부터 515번까지 질문이요. 자기 번호 던져주세요. 몇 번? 515번이요. 자, 515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515. 자, 515번 보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근이 모두 정수래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얘들아, 우리가 그냥 두근이 실수다 이렇게 나오면 될 걸 왜 두근이 정수, 두근이 자연수, 두근이 뭐 이렇게 나오냐면 두근이 모두 정수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면 합도 정수고 곱도 정수라는 이런 힌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합과 곱을 썼을 때 혹시 유리수가 분수가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잘 만져가지고 정수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5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얘들아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결국 우리 1번 두근의 합은 뭐 나오죠? m 플러스 5가 나올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뭐 나오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알파 베타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도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얘도 무조건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걸 만족하는 모든 뭐를 찾아달라? 정수 m값의 곱을 찾아달라라고 나왔어. 그러면 서진아 여기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볼까요? 이게 조금 여기서 어렵긴 하거든요. 여기서 저 m값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치? m값이 사라졌으면 좋겠으니까 쟤네 둘이 한번 뭐 해볼까요? 저 둘이 더해볼게. 그럼 얘네들이 한번 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얘네들이 더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몇은? 4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혹시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아세요? 좀 충격적이게도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알파와 베타, 알파 베타 나오고 플러스 알파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나오면 되겠고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 플러스 1이 있어주면 땡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얘 다시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1은 어떻게 해줘야 돼? 사실 빼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공식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한 것이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5가 나오면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파와 베타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1을 더해도 어때요? 정수예요. 얘 자체도 정수고 얘 자체도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5 되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얘가 1이고 얘가 5고 얘가 5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겠냐? 라고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1 나왔다는 이유가 알파 플러스 1이 1 나온 거니까 여기서 알파는 뭐가 나와? 0이 나오고 베타 플러스 1이 5가 나오면 되니까 베타는 4가 돼주면 되겠다.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여기선 알파가 4, 여기선 베타가 0. 여기선 알파가 마이너스 2, 여기서 베타는 마이너스 6. 거꾸로 여기선 알파가 마이너스 6, 여기선 베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4세트가 나오더라라는 거. 근데 우린 지금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뭘 찾아달래? 정수 m값. m값도 정수네. 당연하겠지? 그럼 이제 시작할게. 두 개 더한 게 얘인 거니까 얘를 다시 갖고 나오면 둘이 더한 거에다가 5를 빼준 게 m값이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요렇게 되면 m값은 뭐가 나온다? 얘네 둘이 더하고 5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요럴 때 m값도 4 마이너스 1. 요럴 때는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3. 얘도 m값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정수의 곱 구해달랬어. 답은 13, 답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지수의 조건이 걸려있어. 정수, 자연수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합과 곱을 이용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여기선 없어요. 516번부터 521번이요. 517번이요. 자, 51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앞에는 1차식이에요. x 빼기 y는 몇이다?
4다. 근데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xy에다가 마이너스 y제곱을 한 것이 k다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얘 해를 알파와 알파 빼기 4, 베타와 베타 빼기 4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거 했었죠. 누가 질문했죠? 방금? 서진아, 혹시 위에가 1차식이고 밑에가 2차식일 때 우리 어떻게 푼다 그랬지? 1차를 2차한테 대입해서 푼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y는으로 고쳐서 여기다 한번 투입시켜보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다시 쓰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x 빼기 4를 써주고 마이너스 x 빼기 4의 제곱 자체가 k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걸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 중에서 자연수 k의 무슨 값? 최대값을 찾아달라라는 거래. 그럼 이것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x제곱, 이거 다 써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는 k 없어지고 요 반대쪽으로 넘기자. x제곱 얘네들이 하면 마이너스 12x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1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는 0.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알파고 하나는 여기에 나오면 다른 하나는 뭐 나왔대? y가? 요렇게 써줄까? 여기서 x가 알파 빼기 4, 알파와 알파 빼기 4가 나오고 베타와 베타 빼기 4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윤서진 씨 여기서 이제 무슨 공식을 써볼까요? 판별식. 왜 이걸 판별식을 써야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짝수공식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36에서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 게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따라서 뭐보다는 작다? 20보다는 작아야겠다라는 거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k의 최대값 따라서 답은 19 이렇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하나가 알파가 나오면 알파 빼기 4가 나오는 건 이해 가는데 최종적으로는 2개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판별식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516번에 디귿이요. 516번 디귿 한번 가볼게요. 자, 516번의 디귿. 자, 516번 보시면 봐봐요. 오늘 졸업했지? 자, 516번에 보면 x세제곱 빼기 1은 0이래요. 그럼 딱 이거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허근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반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고 오메가도 결국엔 근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오메가 3승 빼기 1은 0이다도 찾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디귿을 찾으려고 보니까 오메가 4n승이래. 이거 일단 짜증나네. 4n승이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1 플러스 오메가의 몇 승? 4n승. 더하기 1이 0 되는 값을 만족시키는 30 이하의 양의 정수. 자, 그럼 이제 얘는 좀 모양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얘 지수 법칙을 쓰면 오메가 4승을 n승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 오메가 4승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오메가의 n승이라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아.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얘는 딱 보니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대신에 얘 반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4n승 하는 거랑 같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우리 n값에 뭘 넣든지 간에 이 4n은 항상 무슨 수지?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 말 뜻은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뭐가 될 거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있으나 마나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메가 8n승이거든. 이 8n승을 좀 모양을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8n승을 오메가 3승은 1이다랑 좀 연관을 지어서 모양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자. 오메가 8n승을 바꿔줘야 돼, 얘를. 오메가 3승을 2n승 하는 거지.
그러면 오메가 몇 n승이야? 6n승이거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될까? 이게 좀 어렵나? 516번에 그럼 디귿들은 잘 하셨나요? 애들, 다른 애들은? 이거 좀 디귿이 어렵긴 하네.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아니, 우리 지수 배웠잖아, 지수. 지수, 대수 배우는 애들은 아까 배웠잖아. 오메가 6n승에다 얘 되려면 오메가 뭐를 곱해주면 돼? 2n승 곱하면 되지 않아? 맞아? 그러면 오메가 6n승에다가 2n 더하면 오메가 8n승이 될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는 어차피 몇이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1의 2n승은 또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뭐가 나오냐? 오메가 n승에다가 오메가 2n승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이쁘게 다시 써볼게. 자, 얘를 좀 이쁘게 다시 써보면, 자, 일로 갖고 나와볼게, 다시. 오메가 n승에다가 오메가 2n승을 더한 거에다 1을 더했더니 0 되는 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눈에 보일라나? 얘가 0 되게 하는 이 n값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오메가 3승은 지금 몇이지? 1이야. 그럼 오메가 6승도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3의 배수들은 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자칫 요 n 값에다가 3의 배수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만약에 n에 3의 배수가 들어갔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얘도 1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얘도 1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얘도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n값에는 3의 배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거야. n값이 만약에 3k-1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건 무슨 뜻이지? 예를 들면 3의 배수에서 하나씩 더 작은 것만 들어갔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1 넣어보면 2가 들어갔어. 자,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곱이 들어갔어. 이렇게. 우리 오메가 4승이 몇이지?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로 바뀌지. 0 나오지. 아, 그러면 요런 숫자들은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 3k-2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1, 그 다음에 또 몇? 2 넣으면 4,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1 넣어볼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0. 어차피 0이네. 오케이.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수가 아까 몇 수라 그랬지? 32하지. 32하 중에서 누구만 빼주면 된다? 3의 배수만 오려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면 3의 배수가 총 10개니까 30에서 10을 뺀 정답은 20개다라고 말하면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맞겠다. 이해 가십니까? 자, 다음 또. 자기 거 질문. 521번까지 없어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앞에 변형 발전 좀 한번 질문 좀 받아볼게. 그냥 변형 발전은요, 자기가 그냥 문제 번호를 저한테 던지세요. 번호 순서에 상관없이요. 자기 이거 잘 모르겠다. 234쪽까지요. 던져주세요. 변형 발전. 478번이요. 자, 47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 몇 번이요? 둘 다요? 네. 가보죠, 뭐. 자, 478번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수연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하는 순간 바로 못 떠올라야 되지? x세제곱은 1이다. 바로 떠올라야겠지?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뭘 찾으냐면 다음 시계값을 찾으시오라고 돼 있어. 그럼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가서 어디까지? 오메가 10승까지. 그러면 수연아, 이런 것들은 규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그냥 너 마음대로 만들어봐. 얘는 그냥 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그냥 써볼게. 근데 이제 여기 얘도 뭐 그대로 쓰고 여기 사이에 있는 얘는 그냥 값이 이쁘게 뭐로 나와? 2로 나오겠지. 그러면 요 다음 거에 나오는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4승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다시 쓰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아니야? 아, 그러면 얘가 요렇게가 계속 뭐가 되겠다? 반복되겠다. 결국 복소수든 오메가든 다 규칙성이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요 세 번째까지만 구하면 그게 몇 세트가 나오는지를 찾아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앞에 거 3개만 다시 써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에다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에다가 얘는 혼자 2야. 그럼 이제 이게 몇 세트 나오냐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왜? 요 다음 거 오메가 5승 플러스 오메가 5승분의 1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가 결국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1부터 10까지야. 결론적으로 총 말하면 몇 개지? 사실 20개겠지. 그리고 2개씩 묶이니까 10세트가 나오겠지? 그치? 10세트인데 지금 3세트씩 만나서 다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얘가 몇 세트 나온다? 3세트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누가 남아? 누가 남겠어? 맨 마지막 거 남지 않을까? 결국엔 오메가 10승 더하기 오메가 10승분의 1이 남지 않겠냐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진짜 어떻게 구하죠? 라는 건데 얘들아 잘 봐. 요 플러스 2가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 1 더하기 1로. 왜 1 더하기 1로 바꾸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여기. 얘는 어차피 0 되는 거야. 얘는 다 사라지는 거지. 0으로 어차피. 그리고 살아남는 건 오메가 분의 1에다가 오메가 제곱분의 1에다가 사실은 오메가 3승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얘 1은 원래 얘였었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다시 통분을 해보면 또 재미난 일이 일어나지. 오메가 3승을 통분해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얘도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이게 다 뭐였었던 거야? 0이었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2번도 해야 되나요? 2번? 수연아? 괜찮아?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자기 번호 막 투척하세요, 그냥. 투척. 그럼 요 마지막 게 답이야, 수연아? 요 마지막 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만 답이 되겠지? 다음 또 질문이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찾아, 수연아? 얘를 오메가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니까 얘가 넘어가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없습니까? 진짜로요? 그냥 그 정도로 잘했어? 자, 그러면 진짜 진도 나간다, 얘들아. 너네가 조금 진도가 빨라서 내가 천천히 나갈까 생각했는데. 자, 내가 442번 그거 다시 한번 해봐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얘들아. 442번 좀 한번 봐볼게. 이거 과연. 자, 442 한번 가볼게요. 그때 442를 심지어 월수금반 애들도 결국 듣다가 포기했어요. 자기 도저히 모르겠다고. 제가 나중에 갖고 올게. 다시 문제를 뽑아서 라고 하고 그냥 마무리 지었는데, 자, 442번 한번 다시 가볼게. 여기 한 페이지를 다 씁시다, 오늘. 칠판. 자, 442 한번 다시 봐볼게. 자, 442번 보시면요. 자,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지금 p, q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자연수 m 값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에서, 자, 0부터 3은 고정이니까 제가 고정되는 것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자, 0부터 3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0부터 5는 여기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있을 때요. 저 이차함수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항상 최소값은 뭐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m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 m값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최소값이 여기서 m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m값, 이 가운데 축값이 이렇게 가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요럴 때와 요럴 때의 최소값이 어때요? 달라지더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만 예시 들어줄게요. 만약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최소값이 여기서 갖는다라고 말을 해줬어. 근데 똑같이 0부터 5까지도 최소값 m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이차함수가 잘못 평행 이동해서 한 요쯤에 가 있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최소값이 3 넣었을 때인데
0부터 5까지는 최소값이 여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서로 최소값이 다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최소값이 같은 것 때문에 이 P값이라는 것은 항상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0이어도 되냐 3이어도 되냐라는 거예요. 서진아 0이어도 될까 안 될까? 0이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얘들아 0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 P값이 0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에 0이 어때? 같다가 지금 붙어 있어. 그러면 0부터 3까지도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0부터 5까지도 최소값이 얘가 되겠지. 그럼 P값은 0이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P 양수래요? 아, 그럼 0은 여기서 제외해야겠네. 그럼 이제 3일 때만 따져보면 되겠네. 3일 때. 자, P가 3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P가 3이면 0부터 3까지는 얘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리고 0부터 5까지도 갖다가 들어가 있지. 0부터 5까지도 되네. 그러니까 3에는 갖다가 붙어도 상관없겠다. 그럼 이제 P값이 이제 여기 사이라는 게 이제 확실시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대값이야, 최대값. 왜 문제가 생기냐면 0부터 3이 여기고 5가 여기야. 자,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0하고 3 사이 딱 가운데 중점 2분의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축 P값이라는 게 0과 3 사이에 있어도 되지만 만약에 이 2분의 3보다 작을 때랑 2분의 3보다 클 때 혹시 문제가 안 생기나 한번 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약에 P값이 요렇게 돼버렸어. 요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 같겠지. 근데 이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0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건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3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이 P값이 2분의 3보다 큰 쪽에 가버리는 순간은 여기가 P값이 됐을 때는 최소값은 N값이라고 말하면 되지만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야? 0 넣었을 때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럼 1번 범위 한번 말해볼까? 1번. P값은 0보다 클 수 있어. 자, 만약에 2분의 3이면 어떻게 돼? P값이 딱 2분의 3에 왔어. 그러면 완전 땡큐지. P값이 2분의 3에 왔으면 얘는 정확히 얘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까 0을 넣든 3을 넣든 어차피 최대값은 어떨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번 만약에 0부터 P값이 2분의 3까지라면 뭐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아무 때나 상관은 없어요. 2번 만약에 P값이 2분의 3보다는 크지만 뭐보단 작거나 같다면 3보다 작거나 같다면을 나눠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제 P값이 요 2분의 3보다 작은 쪽이 왔으면 무조건 최소값은 누구야? M이라고 할 거니까 꼭지점 값이 무조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 fx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럼 여기서 무조건 q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M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최소값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최대값은 누구냐? 0에 더 치우쳐져 있을 땐 3 넣었을 때가 최대니까 여기서 F3을 구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3-P의 제곱에다가 M값을 더한 게 문제에서 최대값 누구라 그랬어? M 플러스 4다라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M은 사라질 거니까 결국에는 3-P의 제곱이 4가 되려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냐. 그럼 얘가 만약에 2가 된다라고 하면 P값은 1이어야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P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데 그냥 5가 되면 되는데 아까 P값은 어떻다 그랬어? 0과 2분의 3 사이라 그랬어. 그럼 누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FC 값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또 다 찾아야겠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때 최대값도 찾아야 되지. 0부터 5까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문제가 F10 최대값 M 플러스 4. 이거 다 찾았죠?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럴 때는 그럼 최대값이 뭐 나와요? 이제 여기서 뭐, 최소값 뭐 나와요? 안 찾아도 돼? 윤서야? 문제에서 뭘 찾아내면,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이 M 플러스 4일 때, P값은 찾았잖아. P값을 찾았으면은 문제에서 F10을 찾으려고 하면, 얘 자체가 지금 x-1의 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뭐 아니 그럼 2번부터 먼저 하고 설명할게요. 자, 2번도 가봅시다, 여러분. 2번. 2번도 이렇게 생겼어. 자, P 값이 이쪽에 가 있더라도 최소값은 어차피 M 값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예서야, 이번에는 누굴 넣어야 되지? 최대값을 구하려면? 요쪽에 있을 때 0 넣어야겠지. 그럼 F0을 구해볼까? 그럼 뭐 나오지? P제곱 플러스 M 값은 최대값 뭐다? M 플러스 4와 같다라는 거. 그러면 없어질 거니까 P제곱이 4가 될 테니 P는 그냥 바로 해버리자.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럼 지금 1번 구간일 때는 P값은 이렇게 나왔고 2번 구간일 때는 P값이 이렇게 나왔어. 이제 누구만 찾아보면 돼. 나 조건만 따지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나 조건 가볼게. 나 조건. 자, 요 모양인 상태에서 0부터 5까지에서 무슨 값? 최대값은 4m이다 라고 나왔어. 자, 서진아, 최서진 씨, 0부터 5 사이에서 또 1번 범위일 때, 1번 범위일 때 최대값은 누구 넣어야 되지? 5. 그럼 여기서 F5 값을 구해보자 이거지. F5 넣으면 뭐 나오죠? 16 플러스 M 값은 4m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3m은 뭐가 나온다? 16. 따라서 M 값은 뭐가 된다? 3분의 16.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이제 2번 조건이면 어떻게 되겠어? 2번 조건이면 지금 fx가 식이 어떻게 됐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m 값이 됐는데 2번이어도 어차피 최대값. 자, 2번이면 최대값 누구 넣었을 때야? 2번이어도 누가 더 거리가 멀지? 얘를 대략적으로 얘가 1.5니까 1.7이라고 해도 얘가 더 사이가 더 멀지. 그러니까 F5가 또 똑같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5 넣으면 9 플러스 M 값이 4M이다. 따라서 3M은 9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 M 값은 3이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만한 건 얘가 자연수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요? 문제에서 M 값은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탈락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문제가 F10 값을 찾아달래요. 따라서 F10 값을 10을 넣어보면 64에다가 3을 더한 67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웠나?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빨리 말해봐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없어요? 저번보다 좀 더 낫죠? 자, 다음 또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 변형 발전 진짜 없어요? 진짜로? 그럼 오늘은 진도를 나가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풀려볼게요. 진도가 조금 빨라서. 자, 고난도 문제 60번이랑 61번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풀었으니까 해설은 해줘야 되니까. 자, 6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0번 보시면,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고난도 풀이가 심화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려고 지금, 우리도 어쨌든 응용 심화잖아. 그러니까 심화반이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이 부분만 계속 같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fx가 어떻게 나왔냐면, x의 99승, 쭉 줄어듭니다. 98승, 쭉 가서 플러스 1까지 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fx의 100승을, 자, x 대신에 x의 100승을 넣었어요. 그걸 지금 누구로 나눠달라면 fx로 나눴을 때 몫은 누군지 모르겠고 나머지를 지금 찾아달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지금 구해달라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힌트를 줬어요. 어떤 힌트를 줬냐면 a의 n승 마이너스 1은 a-1 곱하기 a의 n-1승 더하기 a의 n-2승부터 해서 1까지 공식을 이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시 제일 많이 드는 거 뭐죠? 우리 이거 해봤었잖아요. x 3승 마이너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x-1 제곱 1차 상수. 이게 바로 이 공식이죠. 보시면 a 대신에 x 넣고 n에다 3 넣으면 x-1, x에 3 빼기 1에서 2부터 1, 그리고 상수항 1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얘가 지금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가 뭔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힌트라는 거니까 이 식에다가요. 양쪽에다 x-1을 한번 곱해줘 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왼쪽에도 곱하면 수학을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도록 할게요. 99, 98 더하기 1까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얘가 엄청 깔끔하게 바뀌어요. 이 공식 때문에. 이 공식 때문에 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의 100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가 조금 더러우니까 얘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래서 얘는 결국 t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다. 누구를? x 빼기 1 곱하기 fx를 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해볼 거냐면,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냐면 얘거든요. 얘. 얘를 어떻게 구할 건데요, 선생님? 진짜로 저 맨 위에 있는 fx에다가 x의 100승을 다 넣어 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f의 x의 100승은 x의 100승을 99승하고 x의 100승을 98승하고 쭉 가서 1까지 더하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x의 100승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t의 99승, t의 98승 플러스 1까지라고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얘도 ft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화예요.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얘가. 얘가 필요해야 얘가 아까도 봤지만 얘를 곱함으로써 x의 100승 빼기 1로 깔끔하게 나오듯이 우린 양쪽에 무슨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 100을 빼줄게요. 이렇게. 왜 100을 빼줍니까, 선생님?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여기서 100을 왜 빼주냐면 저 100이라는 숫자가 100으로 보이면 안 돼요. 100은 1이 10개, 100개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0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뚜두두두두 1. 1을 100개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은 얘한테 줍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은 얘한테 줘요. 쭉 가서요. 맨 마지막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에서 끝나요. 그 앞에 거 써볼까요? 앞에 거는 결국엔 t 빼기 1이 나올 거고 플러스 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면 여러분 얘네 모두 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모두 다 뭐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t 빼기 1을 다 공통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ft에서 100을 뺀 것은 모두 다 얘는 t 빼기 이 공식 쓰면 되잖아. 이 공식 쓰면 얘는 t 빼기 1 곱하기 t의 98승 더하기 t의 97승 쭉 갈 거고 얘도 t 빼기 1 곱하기 t의 97승 96승 갈 거야. 다 모조리 t 빼기 1로 묶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쇼킹한 일이 일어나죠, 수연아. 그치? 왜? 근데 이걸 다 모두 다 t 빼기 1, t 빼기 1, t 빼기 1로 다 묶어내면 이 뒤에는 무슨 식이 남죠? 너무 복잡하고 많잖아요. 그치? 여기가 복잡하고 많으니까 여기는 그냥 전혀 새로운 hx라는 함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t 빼기 1로 묶으면 얘는 t의 98승, t의 97승 쭉 가고 얘도 t 빼기 1로 인수분해 해보면 t의 97승, t의 96승 더하기 쭉 간단 말이야. 근데 얘로 묶어내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더해져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hx로 두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진짜로 이해 가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다시 읽어볼게. f의 x의 100승을 f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t 빼기 1이 뭐였지? t 빼기 1이? 얘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t 대신에 x의 100승을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x의 100승 마이너스 100은 얘 대신에 얘를 써주면 x-1 fx 곱하기 hx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저 100을 반대쪽으로 넘기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런 식이 될 텐데 선생님 f의 x의 100승을 f로 나누었을 때 요 두 개가 바로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 되는 거군요 라고 해석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죠?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 이런 것도 틀리라고 낸 거고,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것도 풀어본 사람만 푸는 거고, 솔직히. 그 대신 이제 오늘 여러분들 풀었으니까 다른 데 혹시 나오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61번 한번 가볼게요. 근데 61번 나 하나 물어볼게요. 맞은 사람 손. 그래도 61번 좀 맞은 사람이 있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1번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래요. 그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1이래요. 근데 ac 더하기 bd는 0이래요. 얘는 아마 우리 앞에서 했던 뭔가 그 54번 문제랑 뭔가 쌍둥이 같은 느낌은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뭘 찾아내면 a제곱과 d제곱, 기억, a제곱과 d제곱이 같고 b제곱과 c제곱이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여기서 얘가 결론적으로 ac 자체가 마이너스 bd랑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요 모두 다 d제곱, d제곱, d제곱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d제곱, a제곱 곱하기 d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은 d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저기다 다 d제곱을 왜 썼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a제곱, c제곱은 b제곱, d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얘 대신에 얘를 써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얘가 a제곱, d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은 d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좀 어렵나? 얘들아?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a제곱으로 묶어보면 d제곱 더하기 c제곱은 d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서 d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였지? 문제에서 1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과 d제곱은 어떤 놈이었다? 같은 놈이었다라고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얘네 둘이 더해서도 1이고 얘네 둘이 더해서도 1인데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게 나온 거야. 그럼 자동적으로 b제곱과 c제곱도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얘 때문에 b제곱과 c제곱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문제가 뭘 찾아내랬어? 기억. a제곱은 d제곱과 같고 c제곱과 b제곱은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맞다. 기억은 동글뱅이다. 니은 가볼게요. 형님 그럼 니은은 그냥 보나마나 무조건 맞겠죠. 왜? a제곱 더하기 c제곱도 1이냐? d제곱 대신에 a제곱을 쓰면 c제곱 더하기 a제곱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대신에 d제곱을 넣어도 d제곱 더하기 b제곱도 1이다. 그러면 니은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마지막 디귿 가볼게. 얘들아 그럼 디귿은 우리가 한번 읊어볼까? 얘들아 디귿은 그럼 뭘 이용할 것 같아? AB 더하기 CD가 0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이건 뭘 이용할 것 같아? 뭔가 AB 더하기 CD가 0이라는 건 결국 얘도 한번 제곱해보자 이거지. 오른쪽과 왼쪽. 그러면 실질적으로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D제곱 플러스 2A, B, C, D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해 가세요? 자, 윤서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잘 생각해봐. 제발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AC, 이거? 그렇지. 얘 제곱해보자. 얘 제곱해보면 A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 더하기 2A, B, C, D가 0인 건 무조건 확실하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를 볼을 봤더니 아까 우리 C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D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B제곱 대신에 C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결국 얘네 둘은 무슨 식이다? 같은 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디귿도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61번의 답은 5번이 정답이었어. 자, 그때 58번은 우리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안 했었고, 그리고 57번도 해봤기 때문에 안 했었고,
54, 55, 56, 57은 그때 아마 다 했었고. 끝내도 되죠? 자, 그럼 진도를 나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 숙제가 조금 적을 거예요. 온풍기 틀어줄까?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근데 뭐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한 끗 차이라서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 진도가 여기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나가면 사실상 그 직선 평면 좌표를 건너뛸 겁니다. 건너뛰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끝내고 먼저 다시 앞으로 평면 좌표 하러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부등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등식. 부등식이랑 사실 되게 많이 닮은 놈이 방정식이죠. 우리가 어떤 식은 0이라고 나오는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부등식은 뭐뭐는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는 게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방정식에도 1차, 2차, 3차, 4차 방정식이 있듯이 부등식도 1차, 2차, 3차, 4차 부등식이 있는데, 사실상 학교 시험에 나오는 부등식은 1차와 2차가 주를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3차 부등식부터는 사실상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 개형은 미적분에서 배우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다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1차 부등식은 뭐냐 라고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예시가 나왔다면 우린 x를 어떻게 b를 뭐 합니까? 반대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 다음 우린 무슨 작업을 양쪽을 a로 나눠주는 작업을 할 텐데, a를 나눠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a가 혹시 양수냐 혹시 음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a가 양수면 부등식을 나눌 땐 전혀 문제 없이 부등호 방향에 그대로 가지만,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라는 거야. 물론 a가 음수니까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없애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은 사실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 흔히 말하는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을 때, 이 부등식에도 어떻게 보면 성질이 있다 이거야. 첫 번째, 만약에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야.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면 원래 a가 더 컸기 때문에 원래 a 더하기 c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똑같은 수를 빼주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문제 없다. 원래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선이 똑같은 수를 곱할 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 이 곱해지는 숫자의 이 c가 뭐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양수가 되면은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수를 곱했는데 c가 음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랑 바로 쌍둥이가 뭐야? 나누기도다라는 거야. c분의 a, c분의 b. 그럴 때 그대로 갈 때가 있는 반면, 그러면 c는 양수이지만 실질적으로 c분의 a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갔을 때는 이 c 값은 음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1번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밑에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증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A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저기서 X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면 총 3가지의 모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말했듯이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쪽을 A로 나눠서 이렇게 답을 말하면 되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양쪽을 A로 나누지만 부등호 방에 바뀌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부탁이 있는데 A가 0이면 여기를 0이라고 쓰지 마시고 0 곱하기 X라고 쓰세요. 이렇게. 왜 굳이 0 곱하기 X가 0인데 왜 저렇게 써야 됩니까? 라면 우리가 사실 이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X값이거든요. 근데 이걸 0이라고 쓰면 죽어도 안 보여요. 그런 X값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0 곱하기 X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B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B값이 만약에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얘들아. B값이 양수야. 예를 들면 뭐 3, 4 이러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0 곱하기 3은 4, 0, 4 말 안 되잖아. 그랬을 때 B는 바로 양수이면서 이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불능이 된다라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B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긴 항상 음수야. 근데 요 X에다가 1을 넣든 10을 넣든 1000을 넣든 1억을 넣든 마이너스 1억을 넣든 항상 얘는 0이 나올 테니까 음수보다 항상 크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모든 실수가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거지. 뭐? 지금 여기 같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B가 만약에 음수야. 만약에 B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일단 B가 0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 B가 0 나왔어. 얘가 0. 근데 여기 같다가 없어. 그럼 얘도 답이 뭐가 나와? 불능이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같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같다가 있으면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얘는 오히려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2번 1차 부등식 2번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 근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는 모든 실수이다.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B에는 같다가 둘 다 붙어 있어요. 위에도 붙어 있어. B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불능, 해가 없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인데 0은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으니까 얘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애다.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왜 애들이 다 질문해? 선생님 개념 노트 주면 읽다가 여기 왜 갔다가 두 개 왜 다 들어갔어요? 애들 당황한다고. 이해하셨죠? 자, 따라서 밑에 연립부등식도 한번 봐볼게요. 연립부등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온 거나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얘도 똑같이 있잖아. 1차, 1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1차, 2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2차, 2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우리 방정식일 때 1차, 1차는 뭐 했죠? 사칙연산했어요. 더하고 빼면 답이 나왔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x 플러스 y는 4보다 크대요. 2x 플러스 2y는 5보다 크대요. 그럼 얘도 똑같이 사칙연산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고1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사칙연산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5번 가보면 부등식의 사칙연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덧셈하고 뺄셈은 애들이 웬만하면 안 틀려요. 덧셈하고 뺄셈은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빼고 큰 것끼리 빼면 양쪽 끝값을 담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곱셈하고 나눗셈이에요. 곱셈, 나눗셈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이 있었다 이거지. A부터 X가 B까지고 뭐 Y가 C부터 D까지였는데 얘네들이 곱했대. 그럼 X, Y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냐?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서는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제일 작겠죠. 큰 것끼리 곱한 게 제일 크겠죠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왜? 한쪽은 양수인데 한쪽은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음수, 양수, 양수, 양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질적으로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건 AC, AD, BC, BD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일로 들어가고 제일 큰 게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도 똑같아요. 근데 나누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x분의 y냐 y분의 x냐에 따라서 애들 실수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누가 분모에 갔는지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눗셈도 이렇게 써 있죠. y분의 x를 구하라고 했으면 y부터니까 분모에 c가 들어가야 돼요. c분의 a, d분의 a, c분의 b, d분의 b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들어가고 제일 큰 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1차 부등식은 그냥 사칙연산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 빼가지고 얘 개수 맞춰가지고 이거 좀 하나 틀리자. 개수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사칙 연산해서 누가 누구보다 클 거야, 누가 누구보다 작을 거야 찾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연립방 정식에서 1차, 2차 어떻게 풀었죠? 1차, 2차. 1차를 2차한테 대입했죠.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풀어도 돼요. 1차를 2차식에 넣어서 새로운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1번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푼다. 그리고 그걸 수직선에 표현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또 어디서 많이 실수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부등식이 나오죠. A, B, C. 얘도 어떻게 보면 연립 부등식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니지. 이건 너네들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A, B와 B, C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B, B가 공통이니까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가끔가다 요걸 좀 착오를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요렇게. 아니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A가 B보다 작아요. 근데 A가 C보다도 작으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렇게 되면 B와 C에 대한 관계도를 몰라요. B가 더 작은지 B가 더 큰지 B와 C에 대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A, B, C에서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B, C 이렇게 두 세트로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에요. 절대값.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절대값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값 개수 더하기 1이 범위의 개수다, 식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식의 개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절대값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럼 얘는 1개 더하기 1개에서 무조건 범위가 2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오죠? x가 4보다 크던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던가 어때요? 식이 2개 나와요. 만약에 선생님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 5보다 크대요. 얘도 똑같이 나와요. 얘는 절대값이 몇 개입니까? 2개 나오죠? 범위가 3개 나와야 돼요. 식이. 어떻게 식이 3개 나옵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0에서 지금 퐁당퐁당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로 나눠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5보다 크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을 거니까 x는 마3보단 작을 거다라는 거지. 근데 얘와 얘의 공통 범위인 얘가 정답이다라는 거야. 그럼 또 두 번째,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음수지만 얘는 양수지 않냐? 그러면 음수, 양수 나와서 1은 5보다 크다. 얘들아 이거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불능이다라는 거야.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마지막 3번,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둘 다 양수지 않냐? 그럼 2x 플러스 1이 5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크다. 아이고, 2보다 크다.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인 얘가 정답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다 써준 게 정답인데 사실상 여기에는 주어진 x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선 없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절대값 개수에 항상 1을 더한 게 식의 개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좀 꿀팁이라고 하면 우리 이런 것들은 애들 잘해요. 요 두 개는 잘해요. 얘는 뭐죠? 자크크작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신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단 작다. 그래서 자크크작이라고 외워요. 이거 들어봤니? 이렇게 안 배웠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절대값 문제 풀 때 A보다 작다. 그럼 작으로 시작해서 자크크작이라고 해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단 작다. 그래서 X가 여기다 음수 붙인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단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얘는 크크작작이에요. 크크작작은 뭐일 것 같아?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 그래서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양쪽 범위로 나온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얘도 두 가지로 나와야 돼. 어쨌든. 왜? 절대값 개수가 한 개니까. 그럼 얘도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얘가 양수라는 범위에서는 x가 a와 b 사이가 하나 나와요. 하지만 얘가 음수라는 전자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올 거니까 음수로 곱하면 부등식이 반대로 틀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세 번째만 좀 문제 풀 때 많이 이용된다라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의 사칙 현상은 뭐 알 거고. 자, 그러면 우리 학원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숙제가 엄청 적어요. 이번에 왜 적냐면 노말이 6문제, 터프가 3문제예요. 좀 행복하죠? 자, 문제 좀 한번 풀려볼게요. 바로바로 푸는지. 요거 한번 가볼게요. 530번에 1, 2번 둘 다요. 530번에 1, 2번. 530번에 1, 2번 둘 다 해주세요. 윤선아, 재밌게 놀다 왔어? 오늘 졸업식 아니었어? 아, 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수업 끝나고 아, 졸업식 예행 연습을 왜 하는 거야? 뭐, 당연히 1번이 풀리면 2번도 풀리겠죠? 자, 끝내볼게요. 뭐, 1, 2번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거 있으면 풀어드릴게. 뭐, 1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2번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래요. 자, 혹시 1번 풀이 필요하세요? 이거 풀이 필요해? 해달라면 해줄게. 없어요? 넘어가도 됩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할 줄 아나 보네. 다음이, 음, 여기 1차 부등식은 얘들아 워낙 쉬워서 536번에 1번이요.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건데. 536번에 1번. 그 다음 좋은 문제 있다. 아까 3개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거 기가 막히게 푸는 애 있을라나? 536번에 1번. 자, 끝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푸셨어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3개가 나왔을 때는 2개씩 쪼개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요렇게가 1번, 요렇게가 2번 해가지고 범위를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잘 보니까 X값 범위 한번 봐볼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고?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얘들아, 여기 같다가 여기에만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사실상 우리가 저기서 1, 2번을 하게 되면 1번에는 같다가 있지만 2번에는 같다가 없거든. 그 말 뜻은 뭐지? 아마 이 마이너스 2라는 놈은 2번의 해가 될 거고 5라는 놈은 1번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도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4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b는 따라서 마이너스 10이 될 수밖에 없고 5는 이놈의 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25 마이너스 a는 11이 돼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바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은 사실상 여기 같다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같다를 만족하는 게 5라는 거고 여기 같다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 이 두 개의 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1, 2번을 나눠서 해도 되지만 해를 이용해서 찾아도 된다라는 거.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539번 시작. 요거 애들 많이 틀립니다. 539번. 요거 많이 틀려요. 539번. 자, 끝내볼까요? 답은 뭐 밑에 써있죠. 15라고요.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이. 필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데. 해줘? 자, 한번 가볼게. 일단 얘는 어쩔 수 없어요. 1번과 2번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을 찾아보면 x는 5보다는 작다. 그리고 2번이 조금 더럽죠. 2x는 a-3보다는 크고 x는 2분의 a-3보다는 크니까 얘와 얘의 공통범위인 x는 2분의 a-3부터 5까지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가 2개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럴 때는 무조건 수직선을 꼭 그리세요. 자, 5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 4가 무조건 있을 거고요. 여기 3이 있을 거고, 여기 2가 있을 거고, 여기 1이 있을 거예요. 자, 5보다 작대요. 그럼 어디까지 가서 닫아줘야 최소한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가 2개가 되냐? 2와 3 사이에 오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4와 3을 정수로 할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가 누구였냐면 2분의 a-3이었거든. 따라서 2분의 a-3은 뭐보다는 확실히 작아야 돼요? 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이제 혼란이 와. 선생님, 3보다 작으면 다 되나요? 아니지. 얘가 만약에 2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3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이것만 하고 딱 답을 틀린다 이거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거든요. 여기 갔다가 없어요. 갔다가 없으면 이 여도
하필 얘가 이 위에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몇 개? 얘는 안 세고 하나, 두 개를 셀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굳이 2가 돼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2를 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3을 다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7, 8을 더한 정답은 15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 정수의 개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서요. 요거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과부족 문제라고 하거든요. 과부족 문제. 과부족. 이 과부족이 뭘 줄여서 말하는 거냐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를 과부족 문제라고 해요. 자, 541번에 1번이요. 이거 의자 개수 문제 시작. 이게 왜 연립부등식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과부족 너네 다 기억나나 보네. 자, 해볼까요? 답은 뭐 밑에 2번이라고 돼 있죠. 혹시 이거 풀이 필요할까요? 해볼게. 근데 얘들아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한 번에 이해 못하는 친구도 꽤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천천히 할게. 일단 강당에 의자가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 거야. 이 의자가 총 X개라고 해볼게. 지금 이 의자는 개수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 모자르다고 해서 의자를 더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강당에는 X개가 이미 포진되어 있어. 자, 그러면 7명씩 앉았더니 5명은 뒤에 서 있어야 된대. 그럼 요 총 학생 수는 몇 명이 돼요? 총 학생 수. 7명씩 X개 의자는 빼곡히 다 앉았잖아. 그럼 총 명수가 일단 7X가 되겠지. 그리고 맨 뒤에 5명은 서 있었어. 그럼 플러스 5네. 이게 일단 총 학생 수야. 그치? 근데 그 다음 내가 이러는 거야. 야, 안 돼. 5명 남으면 안 되지. 다 일어나. 다시 다 나갔다가 다시 8명씩 앉아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의자가 몇 개 남았대? 5개 남았대. 5개. 의자가 5개가 빈 의자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의자 뒤에 5개가 남았다라는 건 물어볼게. 5개가 남았어. 몇 개 의자에는 빼곡히 8명씩은 앉았지? 땡. X-6개지. 뭔 말인지 모르지. 잘 봐. 이 5개는 아무도 앉으면 안 돼. 근데 8명씩 앉았더니 의자 5개가 남는다는 건 요 바로 앞에 거 있지. 요 5개를 제외하고 요 바로 앞에 거에는 1명이 있을지, 2명이 앉아있을지, 3명이 앉아있을지, 7명이 앉아있을지, 8명이 앉아있을지 몰라. 그럼 최종적으로 뒤에 5개는 뻥 뚫려 있으니까 앞에 남은 의자는 당연히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X-5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빼곡히 8명씩 앉아있는 건 맨 마지막 의자를 제외한 X-6개는 빼곡히 일단 8명씩은 앉아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X개라고 했잖아요. 이 뒤에 5개 있지. 버려 그냥. 너네들 머릿속에서 이거 없는 의자로 생각해. 그럼 총 의자 개수가 몇 개야? X-5개라고 알고 그냥 시작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 8명씩 앉힌 거야. 그랬을 때
맨 마지막 의자, X-5번째 의자에는 아직 한 명이 앉아있을지, 두 명이 앉아있을지, 세 명이 앉아있을지 몰라. 왜냐면 우리는 맨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아있어도 뒤에는 5개 남았다고 말할 거고, 이 맨 마지막 의자에 두 명이 앉아있어도 뒤에 5개는 남았다고 말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총 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 크다. 누구보다는 8명씩 빼곡히 X-6개를 앉힌 다음에 맨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명이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빼곡히 X-6을 앉힌 다음에 몇 명까지 앉을 수 있겠다? 8명까지 다 앉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애들이 요거 좀 어려워요. 이게 과부족 문제라고 하거든요. 과부족.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지. 뭐,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할 줄 알 거니까, 이거는. 근데 애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요거를 제일 많이 헷갈려요. 왜 X-5가 아니라 왜 X-6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그냥 여기서 해볼까? 다 같이 일어나서 앉아서 저 맨 뒷줄이 만약에 빈 의자래. 그럼 지금 저기 지원이, 태인이, 연우가 앉은 의자에는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뒤에는 한 줄이 남은 거고, 두 명이 앉아 있어도 맨 뒤에는 한 줄이 남은 거니까 전체 X-5개 중 맨 마지막 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빼곡히 지금 셋 이렇게 앉았고, 맨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부터 최대 8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한 번만 더 풀어볼게. 밑에 한번 풀어봐봐. 2번. 541번에 2번. 얘도 과부족 문제야. 가볼까? 자, 여기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일단 학생 수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해. 그럼 여러분, 학생 수가 X명이니까 3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연필이었나? 연필은 총 몇 개야? 연필의 개수. 3개씩 X명한테 꼼꼼하게 나눠주고, 5개가 남았대. 그럼 총 연필의 개수는 3X 플러스 5개가 될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뺏었어. 남으면 안 돼. 다 골고루 줘야 돼. 라고 해서 다 뺏은 다음에 다시 이걸 몇 개씩 나눠줬냐면 4개씩 나눠줬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4개씩 나눠줬더니 2명을 못 봤는데, 그럼 그 2명 죽여버려. 그럼 학생 수는 몇 명이야? X-2명이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4개씩 완벽하게 받은 학생은 몇 명일까? 완벽하게 4개씩 잘 받았어. 몇 명? X-3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4개씩 X-3명은 빼곡히 받았고, 맨 마지막에는 1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4개를 온전하게 다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걔는 어쨌든 2개라도 받거나 3개라도 받으면 걔는 어쨌든 받은 애가 될 거거든. 얘는 아예 빵개를 받은 애들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명, 마지막에를 제외하고 다 4개씩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 마지막에는 4개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더라. 그건 또 다시 얘를 연립하면 되더라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 뒷장 넘어가서요. 너네 농도 하기 싫지? 그래도 해봐야지 뭐. 544번 시작. 농도 공식 기억나시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요즘에 좀 빠지는 추세거든요. 농도 문제가. 잘 보시면 농도라는 건 물 더하기 설탕, 물론 소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이걸 합쳐서 설탕물이라고 하겠죠. 설탕물분의 설탕 곱하기 100을 우리가 결국 농도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설탕이라는 건 어떻게 찾아요? 설탕이라는 것은 100으로 나눠주고 농도를 뭐를 곱하면 돼요? 설탕물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설탕에 따라서 농도가 결정될 거니까 설탕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제 시작해 볼게. 원래 8%의 뭐가 있었대? 300g짜리 설탕물이 있었대. 그럼 사실 여기서 농도 8%는 사실 어떻게 나오냐면 설탕물 300분의 설탕 곱하기 100 해서 24. 원래 이 안에는 24g의 지금 설탕이 녹아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다 몇 퍼센트짜리? 20%짜리랑 25% 이하짜리를 뭔가 설탕을 더 넣어서 그 사이에 농도가 들어오는 걸 찾아보고 싶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설탕의 양이 결국 농도를 결정할 거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원래 설탕물이 300g 있었는데 Xg을 더 넣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뭐 이하 100분의 25%의 300 더하기 X더라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 가운데는 뭐가 되겠어? 아까 가운데 몇 퍼센트였어요? 8%짜리였죠? 8%니까 100분의 설탕 24g 곱하기 300 더하기 Xg을 똑같이 넣어주자라는 거죠. 따라서 8%짜리 설탕물에다가 Xg을 더한 것은 20%짜리 농도 설탕과 25%짜리 설탕의 농도의 가운데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거 빠지는 추세니까 이거 4년 동안 안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있을 때 숙문 이대 서울여는 안 나왔어요. 설탕물이 요즘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때 학교 선생님 거 보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5시에 끝납니다. 우리 5시. 한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547번 시작. 547. 아까 말했지만 절대값 개수 더하기 1이 범위의 개수다. 식의 개수다. 해볼까요? 뭐 답은 밑에 1 나온다고 하네요.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럼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시간이 한 25분 남았어요.